반갑습니다 여러분, 트레이더 복돼지입니다. 지난밤 한국 시간으로 새벽 5시에 상호관세 발표가 있었고, 관세 발표가 있고 난 후에 미국 증시는 동시호가 시간까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에서는 매월 진행하는 에스크로 락업 과정을 정상 절차대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알아볼 내용도 매우 중요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와 함께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지난밤 시장에 큰 변화가 있었던 현재 리플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리플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우리의 리플은 내려오면서 지속적으로 올라오기만 하면 다시 내려가는 저항을 받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강한 힘을 받으면서 내려왔던 만큼 힘이 응축되어서 해당하는 저항 자리를 뚫기만 한다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받고 있던 저항을 뚫자 약 4% 정도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었죠. 자, 하지만 저는 4월 3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시장 계속 옆으로 횡보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요. 자, 그 이유는 바로 저항 영역을 뚫고 올라갈 때 한 차례 상승을 했었지만 현재 시장 관세 발표를 앞두고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차 계속해서 상승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봤었고요. 자, 시장 계속해서 내려오더라도 저항을 받을 때 작용했던 자리들이 이제는 내려올 때 지지하는 영역으로 작용하면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받쳐주는 자리로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죠. 자, 따라서 다시 한번 올라가더라도 막히는 자리가 명확하게 있고 내려오더라도 다시 한번 받쳐지는 자리가 명확하게 모두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더 이상 큰 폭으로 상승하지도 큰 폭으로 하락하지도 않으면서 관세 발표를 기다릴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자, 이렇게 보면 어떤가요? 실제로 시장은 다시 한번 내려오더라도 해당하는 영역에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상승하더라도 저항 영역에서 꺾여서 재차 하락하는 모습으로 진행되었었죠. 자,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하락하더라도 해당하는 자리에 맞아서 다시 한번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제가 어제 흐름을 읽어드릴 때는 분명 차트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하락하는 와중에도 해당하는 자리에서 더 빠지지 않을지, 그리고 반대로 다시 한번 올라가더라도 해당하는 자리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지 저는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 시장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다가도 왜 해당하는 자리에서 다시 올라가는지, 그리고 왜 여기서는 다시 내려오는지 그 이유를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자, 크게는 이 힘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자, 한 가지는 지지라는 받쳐줄 수 있는 힘이고요. 한 가지는 저항이라는 방향성을 꺾는 힘입니다. 저는 보통 하단에서 다시 한번 받쳐지는 것들을 지지라고 표현하고요. 올라가다가 상단에서 맞고 다시 한번 떨어지는 힘을 저항이라고 표현하죠. 자, 하지만 이러한 자리들은 단순하게 어떠한 보조 지표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닌데요. 시장에서 계속해서 참여하며 많은 경험과 노하우들이 축적된 다음에야 이러한 자리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저는 지속적으로 내가 들어가자마자 상승하는 자리, 이런 자리들만 노려서 매매를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러한 지지 자리와 저항 자리들을 미리 사전에 다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께 앞으로 시장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전부터 제 영상을 계속해서 봐오셨던 분이라면 혹시 눈치채셨겠지만 아래에 어떠한 영역을 그려놓고 계속해서 표시해놓고 있었는데요. 장기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리플이 하락을 하게 된다면 해당하는 영역까지 내려오게 될 것이며, 그리고 이 영역이 다시 한번 받쳐져야 리플 횡보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흐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를 이전부터 계속 표시해놓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비로소 리플이 계속 옆으로 위로 아래로 횡보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 영역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해당하는 영역을 더 이상 뚫고 내려가지 않고 계속해서 받쳐줄 수 있는지가 오늘 제일 관건으로 봐야 될 거고요. 자, 선물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시장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숏 포지션을 들어가서 그래도 내려갈 때 수익을 볼 수 있지만, 제 영상을 보는 대다수의 여러분들은 현물 거래를 하고 계시잖아요. 업비트를 통해서 단순하게 올라갈 때 롱 포지션을 통해서만 수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롱 포지션을 보는 현물을 하시는 여러분들께는요, 이미 위에서 혹시라도 물려 계신 분들이 있다면 물타기 절대 하지 마시고요.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도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상승하기에 좋은 흐름이 나왔을 때 그때 진입하시기를 권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지금 모습 어떤가요? 시장이 다시 한번 반등해서 올라갈 것 같은 모습인가요? 혹은 뭔가에 눌려서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인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순히 누군가가 주는 사인이나 신호를 받아서 특정 가격대에 들어가서 어디에서 팔아야겠구나, 이걸 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제가 매일같이 올려드리는 영상을 통해서 어떠한 자리들을 지금 보고 있고 어떤 식으로 차트가 흘러갈지 저와 함께 예측하고 생각해보는 힘을 기르셔야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자리들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이나 낮에 일을 해야 돼서 실시간으로 계속 차트를 보기 어렵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
제가 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새벽 시간까지 계속해서 차트를 보면서 실시간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어제 이오스 종목과 같은 새롭게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추천해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지지자리와 저항 영역을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급등 종목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거고요. 현재같이 리플 종목 옆으로 계속 횡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리플만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빠르게 올라가는 다른 급등 종목들을 매매하면서 다시 한번 시장이 상승으로 돌아섰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는 거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들어가자마자 바로 수익 나는 종목들 계속해서 매매하면서 시드 키워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바로 상승하는 자리들 제가 실시간으로 문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저와 함께하냐고요? 자, 여러분 위에 번호 하나 있습니다. 010-8199-7263으로 종목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세요. 제가 실시간으로 차트를 계속 지켜보면서 여러분들이 하기 쉬운 물타기 그리고 물리는 거 싹 다 막아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렇게 하냐고요? 저는 남들과는 다르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그런 영상 많이 보셨잖아요. 보조지표 하나 띄워놓고 여기 위에 있으니까 다시 여기 맞고 올라간다. 그리고 아래 있으니까 여기 맞고 내려간다. 그런 것들 때문에 지치신 분들 많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트레이딩은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해당 영역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해당하는 자리들까지 오지 않았더라도 이쯤 되면 어떻게 움직임이 나오겠다. 여기쯤 오면 어떻게 되겠다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저는 여러분들이 고생하지 않고 안전하게 돈 버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제가 하는 게 옳았다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오늘 말씀드렸듯이 시장은 현재 상승하는 힘보다는 하락하는 힘이 조금 더 강한 상황이고요. 오늘 관건으로 볼 것은 아래에 있는 지지 영역 다시 한번 지켜지고 지속해서 횡보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지 지켜봐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어제 우리 잠깐 매매했던 종목 저는 현재까지 계속 끌고 가고 있으니까 잠깐 살펴볼게요. 자, 해당하는 종목은 이오스, 업비트에도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죠. 자, 어제 유일하게 이오스는 크게 급등했었는데요. 계속해서 상승하는 움직임 나오면서 해당하는 저항 영역을 뚫어주었고 다시 한번 그 자리를 깨트리는 게 아니라 받쳐주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저는 어제 오전 9시에 여러분들께 문자를 보내드렸고요. 손절하는 구간보다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훨씬 더 길기 때문에 손절을 잡고 진행해 봅시다 라고 했죠. 자, 그리고 어땠나요? 우리가 들어간 자리로부터 약 20% 정도 되는 수익 나왔었죠. 그 이후에도 저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모두 매도하지 않았고요. 계속해서 끌고 갔습니다. 자, 그렇게 저는 이전 고점보다 조금 더 높은 자리에서 일부 물량 덜어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저는 약 68% 정도 되는 수익 챙길 수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현재도 해당하는 종목이 매도세로 꺾인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남은 물량 계속 끌고 가고 있고요. 자, 이렇게 저는 한 번 매매했으니까 땡! 이게 아니라 그 이후의 과정까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지 얘기해드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번호로 다시 한번 연락 주시고요. 여러분 그동안 물타기하고 물려서 고생하신 분들 참 많죠. 과거에 저 역시도 그런 시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러한 시간들을 없애고 내가 들어가자마자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자, 그렇게 된 결과 올라가기 직전에 바로 잡아서 사자마자 급등하는 종목들 매매할 수 있는 힘이 생겼고요. 이렇게 해당하는 종목 왜 들어가는지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까지 모두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과정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위에 있는 번호로 저와 함께 하세요. 자, 그럼 오늘 새벽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큰 이벤트부터 알아봐야겠죠. 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폭탄을 던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글로벌 통상 전쟁이 격화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기존에 FTA를 맺었던 우리 한국에도 25% 정도 되는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굉장한 충격을 주었죠. 자, 기사 내용에는 미국 정부가 현지 시간 2일 한국에서 생산돼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자, 여기서 특이한 점은요. 첫 번째로 상호관세는 5일에 시행되는 기본관세와 9일에 시행되는 개별관세가 있다는 건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단일 관세로 모든 국가들을 상대로 20%를 부과하느냐 혹은 개별 나라들을 상대로 각각 관세를 부과하느냐 어떤 게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했었죠. 자, 하지만 결과는 두 가지 모두 하이브리드 전략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모든 나라를 상대로 기본적으로 10% 관세를 부과하게 됐고요. 추가적으로 미국을 상대로 더 많은 이득을 취했다라고 보는 나라들을 상대로는 개별적으로 관세를 매기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에 더해서 중국, 일본, 유럽연합, 대만 등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에도 기본관세 이상의 상호관세가 부과됐다라고 말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발표를 하면서 한 가지 들고 있는 표가 있죠. 자, 바로 이 팜플렛인데요.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숫자는 다른 나라에서 미국을 상대로 부과했던 관세를 수치화한 건데요. 자, 실제로 이만큼의 관세를 부과한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미국이 얼마만큼 피해를 보고 있는지 그 피해의 정도까지 같이 플러스된
수치입니다. 자, 그에 따라서 미국은 이걸 상대로 정확히 반만큼은 니네도 한번 겪어봐라 하는 식으로 이 정도의 수치를 전부 부과한 거죠. 문제는 이 관세 내용이 두 가지로 나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5일에 시행하는 기본 관세, 그리고 두 번째는 9일에 시행하는 개별 관세인데요. 아니, 관세면 관세지. 또 기본은 뭐고 개별은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해드리면요. 자, 기본 관세는 전 세계의 각국을 상대로 부과하는 기본적인 깔고 가는 관세입니다. 그 수치로 10% 정도를 모든 나라들을 동등하게 부과한 거고요. 그리고 개별 관세는 미국을 상대로 특별하게 더 피해를 줬다라고 생각하는 나라들을 상대로 추가로 얹어서 부과하는 게 개별 관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일정이 다르죠. 기본 관세는 5일, 개별 관세는 9일 이렇게 나뉘고 있는데요. 제 생각으로 이렇게 차등을 둔 이유는 일단 기본 관세로 다 같이 때린 뒤에 5일과 9일 그 사이에 4일 동안은 각국을 상대로 협상할 수 있는 여지, 협상 기간을 마련해 두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세계 각국은 앞으로 미국에 전화를 하겠죠. 그리고 협상을 할 겁니다. 그때 트럼프가 관대하게 깎아주는 척을 하거나 미국에 유리하게 다시 한번 조건을 협상하면서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관세의 문제는 아직 끝난 게 아니고요. 확실하게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앞으로 9일까지 더 기간이 연장되었다. 이때까지는 더 눈치를 봐야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불안한 대외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종목 리플 한 가지 의아한 행동이 나왔는데요. 자, 그건 바로 리플의 이례적인 락업 과정이었습니다. 자, 리플은 정기적으로 매달 초에 10억 개의 XRP를 공개시장에 방출하는 에스크로 프로그램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매달 10억 개의 XRP를 공개시장에 방출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있는 물량을 조절하고 있었는데요. 최초에 리플에서 만든 1000억 개의 XRP가 한 번에 시장에 풀린다면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었기 때문에 리플은 그동안 약 550억 개 정도를 에스크로에 넣어둔 뒤에 매달 10억 개씩 방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조금씩 시장이 유통을 하면서 판매된 XRP의 수익을 통해서 회사가 운영되고 있었고요. 다양한 사업을 확장하는 데 쓰이고 있었습니다. 자, 이해하기 쉽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면요. 리플은 그동안 550억 개를 통장에 넣어둔 상태로 매달 10억 개씩 용돈을 받아서 쓰고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원래는 이 과정이 프로그램상에서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르게 진행된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과정에서 이전에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블룸버그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자, 당시에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XRP의 판매 규모를 줄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인터뷰에서 어느 시점에서는 아마 XRP를 지금만큼 많이 판매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자, 그 배경에는 우리 회사가 XRP를 상당량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판도 받았고, 그렇다고 해서 판매를 한다고 하면 또 판매를 했다고도 비판을 받았다 라면서 가지고 있어도 난리, 팔아도 난리 라면서 굉장히 삐져 있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어떤 식으로 락업이 진행됐었냐면요. 이번 달에는 해당 물량을 외부 지갑 간에 이체한 후에 일부인 7억 XRP를 에스크로에 다시 넣었다. 즉 원래는 통장에서 자동으로 10억 XRP씩 나오는 게 프로그램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외부의 지갑으로 돈을 보낸 다음에 남는 돈은 다시 넣었다. 즉 자동 방식이 아니라 수동으로 무언가가 일어났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이러한 과정이 뭐가 문제였는지 차근차근 뜯어볼게요. 자, 기존에도 리플에서 에스크로를 통하는 과정은요, 시스템적으로 설계되기를 2017년 말부터 550억 XRP를 에스크로에 예치해 놨었고요. 그리고 매달 10억 개씩 자동으로 해제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에 서서히 물을 타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놨었죠. 자, 그리고 리플랩스에서 굳이 필요로 하지 않는 양은 다시 통장으로 집어넣어서 나중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락업하는 구조로 설계를 해놨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리플에서 해마다 다시 한번 락업하는, 즉 통장으로 다시 한번 넣어놓는 그 비율은요, 해마다 약 70에서 90% 정도 사이에 있었고요. 평균적으로는 80에서 85% 정도는 다시 유보금으로 넣어놓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죠. 자, 그러면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통장에서 빼서 돈을 받았던 게 자동으로 됐는데 그거를 지금은 수동으로 한 거 아니냐, 어차피 돈을 빼서 다시 넣어놓은 건 똑같은데 이게 뭐가 그렇게 대수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왜 주목을 했었냐면요, 기존에는 에스크로 해제 방식이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 일부가 유통되고 나머지는 재잠금하는 방식을 사용했다면, 이번에는 그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해제 없이 내부적으로 이체한 후에 다시 잠금이 진행됐다는 건데요. 즉 그 과정에서 투명성이 의심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을 통한다면 내부적으로 리플에서 충분히 시장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리플에서 시장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라는 가능성이
높아진 건데요. 자, 그리고 저는 이 과정에서 불현듯 다가오는 일정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자, 그건 바로 오늘이죠. 4월 3일 SEC에서 진행되는 비공개 회의였는데요. 자, 비공개 회의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저녁에 진행되는데요. 자, 이번 회의는 법률과 집행 사안을 다룰 예정으로 리플랩스와 XRP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기대되고 있는데요. 자, 특히나 리플과 관련해서 남은 법적 절차가 종결될 것인지, 그리고 XRP의 명확한 규제 지위가 어떻게 될 것인지 다방면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나왔던 리플의 수동 조작, 그건 왜였을까요? 저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봤습니다. 자, 리플의 4월 에스크로 미해제 조치에 대한 세 가지 시나리오. 자, 그 첫 번째는 단기적인 가격 방어의 목적인데요. 자, 리플에서 매달 10억 개씩 XRP가 해제가 되게 되면 그 수량이 시장에 뿌려지게 되고요. 물론 3억에서 4억 개 정도가 소요되고 나머지는 다시 에스크로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10억 개가 모두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죠. 자, 하지만 이렇게 풀리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매달 이런 시기가 되면은 가격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었는데요. 자, 하지만 현재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XRP 역시 오늘 차트에서 보셨다시피 해당하는 아래 구간은 반드시 지켜줘야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게끔 유지가 되는 만큼 이 과정에서 더 큰 물량 방출로 인해서 하락 움직임을 만들면 다시금 시장을 돌리기까지 힘들 수 있겠다. 따라서 지금은 시장의 하방 압력을 덜어줘야겠다 라는 의도가 있을 수 있겠다고 봤고요. 자, 그에 따라서 유통량을 의도적으로 제한하고 투자자의 심리를 방어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라 라고 안심시키는 용도 였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4월 3일 오늘이죠. SEC의 비공개 회의를 대비해서 앞으로 나올 향후의 규제 방향이나 소송 결과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자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조치였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즉 리플의 입장에서 수동으로 원하는 만큼의 물량을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나올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지 미리 대비하는 과정이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스템적인 오류였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자, 스마트 계약 자동 해제 기능이 기술적으로 실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수동으로 진행했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이유가 무엇이었건 간에 시장이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중요한 자리에 놓여 있는 만큼 리플의 행동이 조금 더 신중했었으면 좋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현재 윗구간에 물려 계신 분들 혹은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진입했다가 더 떨어져서 걱정이신 분들 있으시죠. 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같이 정보를 통해서 리플에 관한 소식 알아보고 차트를 통해서 가격적인 분석을 하면서 자리들을 설명드리고 있지만, 제가 진짜로 바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매매하면서 이 시장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들어갈지 고민하는 것부터도 스트레스이고 물리면 더 큰 스트레스죠. 혹여나 올라가서 수익을 본다고 해도 또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고 스트레스고요. 이 모든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힘든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좋은 습관과 좋은 결과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좋은 날들만, 좋은 결과들만 있을 겁니다. 저와 함께 하신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도 더 좋은 인사이트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이상 복돼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